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5억 원대에서 시작해 지금은 그 절반 가격인 2억 원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 집은 넓은 잔디 마당과 직접 채소를 길러 먹을 수 있는 텃밭, 그리고 웅장한 2층 규모의 주택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보통 가격이 많이 내려간 집들은 자재가 부실하거나 관리가 엉망인 경우가 많은데 이 집은 지어질 당시부터 고급스럽고 튼튼한 자재들을 아낌없이 사용해서 지었습니다. 게다가 사용 승인을 받은 지 아직 10년도 채 되지 않은 건물이라 외관이나 내부 상태가 깔끔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지금부터 원데이 경매와 함께 랜선 임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집을 찾아가는 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은 도로에 잘 접해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보러 가다 보면 가끔 길이 좁거나 비포장이라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시멘트로 탄탄하게 포장된 도로가 본건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일반 승용차는 물론이고 큰 차량도 무리 없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주변 분위기를 느껴보시면서 약간의 오르막길을 올라오시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인 본건 건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골목길 안에는 딱 세 집만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나머지 주변은 식당이나 농장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주택으로 들어가는 입구 바로 앞 도로와 접한 공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예쁜 디딤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 주차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시면 되기 때문에 주차 때문에 이웃과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장을 보고 와서 무거운 짐을 옮기기에도 동선이 아주 편리합니다. 도로에서 바로 진입해서 쏙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 운전이 서툰 분들도 쉽게 주차하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입니다. 그 다음으로 대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집은 따로 막혀있는 대문이 없이 탁 트여있는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방감을 주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대문 없이 지내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나 반려견을 마당에 풀어놓고 싶어서 대문을 꼭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주차장에 들어오기 전 도로와 만나는 지점이나 아니면 주차장을 지나 마당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대문을 설치하시면 안전한 진입로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 자체가 시원시원해서 어떤 대문을 세워도 집과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이 가장 기대하시는 마당을 보겠습니다. 이 집의 마당은 푸르른 잔디가 깔린 아주 넓은 잔디 마당입니다. 마당의 구조는 주택 옆면인 측면 마당과 주택 정면 앞에 펼쳐진 앞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당 곳곳에는 정성스럽게 가꾼 수목들이 여러 그루 심어져 있어서 사계절마다 변하는 나무의 색깔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까지 걸어가는 길은 예쁜 디딤돌로 길을 내어놓아서 비가 오는 날에도 신발을 더럽히지 않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마당 한쪽에는 야외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원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당에 수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나무나 텃밭에 물을 주거나 그리고 여름철 아이들 물놀이장을 만들어줄 때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주택 왼쪽을 보시면 보물 같은 공간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상추, 깻잎, 고추, 방울토마토 같은 채소들을 직접 심어서 유기농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쪽은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 정원으로 다른 한쪽은 싱싱한 먹거리가 자라는 텃밭으로 가꿀 수 있으니 전원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이 마당 안에서 한꺼번에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의 외관과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은 2018년 4월 30일에 사용 승인을 받은 이제 만 8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사실 8년이라고 하면 아주 새 집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가서 보시면 관리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축 구조부터가 남다릅니다. 아주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뼈대를 세웠고 지붕은 붉은색 기와를 얹은 박공지붕 형태의 2층 건물입니다. 특히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외벽 자재입니다. 보통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렴한 마감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집은 고급스러운 화강암을 외벽에 붙였습니다. 연한 회색빛의 화강암 외벽과 정열적인 붉은색 기와 지붕이 만나니까
고전적이면서도 세련된 현대미가 느껴지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창문은 외벽과 대비되게 블랙톤의 샤시 창호를 사용했습니다. 벽면의 창틀 프레임이 아주 얇고 선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만의 독특한 매력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흔한 비가림막 대신 건물 중간중간에 기와 지붕을 덧대어 비를 피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기능적인 면과 미적인 면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또한 주택양 옆쪽으로는 나무 데크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데크들은 서로 이어져 있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먼저 현관 쪽에 있는 데크는 아주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대형 테이블을 놓고도 자리가 넉넉하게 남을 정도라 온 가족이 모여서 야외 식사를 하기에 충분합니다. 반대편 데크 공간 역시 테이블을 놓고 여유롭게 쉴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잘 빠져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혹은 햇빛의 방향에 따라 이쪽 저쪽 옮겨 다니며 티타임을 즐기거나 즐거운 바베큐 파티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집 뒤편에는 제시외 건물이 두 채 있습니다. 먼저 기호기역 건물은 창고 용도로 사용 중입니다. 판넬 구조의 판넬 지붕으로 만들어져 마당 뒤편에 딱 붙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6제곱미터로 평수로 치면 1.8평 정도 되는데 부피가 큰 농기구나 캠핑용품, 계절 가전들을 보관하기에 아주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기호 니은 건물은 보일러실입니다. 이 건물은 텃밭 쪽 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판넬 구조의 판넬 지붕으로 지어졌습니다. 면적은 약 2제곱미터로 0.6평 정도의 아담한 크기입니다. 이렇게 창고와 보일러실이 건물 외부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집안 공간을 훨씬 더 넓고 깔끔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집이 어떤 땅에 앉아 있는지 지적도를 통해 토지 정보를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건 토지는 다른 복잡한 필지 섞임없이 단 한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적도상 기호 1번이 바로 본건 땅입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현재 주거용 건물이 들어서 있는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땅의 모양은 사다리꼴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건물이 땅 정중앙에 있지 않고 살짝 한쪽으로 치우쳐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한쪽으로 밀어 배치했기 때문에 남은 옆쪽 마당 공간을 아주 넓고 시원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경계 부분은 옹벽들이 뚜렷하게 세워져 있어서 옆집과의 경계가 명확합니다. 따로 비싼 돈 들여서 경계 측량을 하지 않아도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북측으로는 폭 약 6m 정도 되는 널찍한 포장도로가 접해 있어서 진출입이 쾌적합니다. 이 집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면적은 643제곱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약 194.5평에 달합니다. 사실상 200평에 육박하는 널찍한 땅이라 전원주택 부지로는 부족함 없이 여유로운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가 궁금하실 텐데요. 건물 평면도를 바탕으로 주택 내부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상세한 도면은 없지만 면적을 보면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1층 면적은 68.7제곱미터로 약 20.8평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면적이면 현관을 지나 넓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이 있고 방 1개에서 2개와 화장실 1개에서 2개,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이 배치된 아주 실속 있는 구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2층 면적 역시 1층과 거의 비슷한 67.08제곱미터로 약 20.3평입니다. 보통 2층은 1층보다 훨씬 작게 뽑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집은 2층도 1층만큼이나 넓습니다. 2층은 가족들의 아늑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을 것 같은데요. 작은 거실을 중심으로 방 2개와 화장실 1개가 배치되어 있고 1층과는 내부 계단을 통해 편리하게 연결되는 구조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1층과 2층을 모두 합치면 연면적이 약 41평에 달합니다. 거실 2개, 주방, 방 3개에서 4개, 화장실 2개에서 3개라는 넉넉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4인에서 5인 가족이 함께 살아도 전혀 좁지 않고 각자의 독립된 공간을 누리기에 충분합니다. 참고로 거실 창은 북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아침 햇살이 아주 기분 좋게 들어오는 집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현재 기록된 임차인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임차인은 2020년 12월 8일부터 전세 5,500만 원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임차인이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짜는 빠르지만 전입신고일이 2024년 9월 23일로 상당히 늦습니다. 이 집의 권리관계에서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일은 2023년 7월 11일입니다. 즉, 전입신고를 말소기준일보다 늦게 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후순위 임차인이 됩니다. 따라서 낙찰을 받으신 후에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 5,500만 원을 대신 물어줄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집의 주변 환경과 입지 조건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집 주변은 단독주택과 농경지 그리고 푸른 임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주 전형적이고 평화로운 전원마을의 풍경입니다. 한 가지 체크하셔야 할 점은 집 뒤편이 산이다 보니 산자락에 묘가 일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주택의 거실과 주요 창문들이 산 쪽이 아닌 앞쪽 도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구조라 집 안에서나 마당에서 생활하실 때 묘가 눈에 걸리거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교통 여건을 보면 본건 바로 아래에 왕복 2차선 국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 길가에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집에서 정류장까지 거리가 불과 209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걸어서 3분이면 충분히 도착하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전원주택 치고는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한 편입니다. 다만 시내권 쪽이 아니라 버스 특성상 배차 간격이 50분에서 최대 300분까지 차이가 있으니 시간표 확인은 필수입니다. 아무래도 자차가 있으시면 생활하기 훨씬 편하시겠지만 혹시 차가 없더라도 버스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점은 큰 다행입니다. 생활 편의시설인 마트도 아주 가깝습니다. 약 1.9km 거리에 마트가 있는데 차를 타고 나가면 3분, 넉넉히 잡아도 5분 안쪽으로 도착합니다. 전원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우유나 계란이 떨어졌을 때 난감할 수 있는데 여기는 필요할 때 바로바로 다녀올 수 있는 거리에 마트가 있어 생활 만족도가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집의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바다와의 거리입니다. 차를 타고 1시간 정도만 달리면 시원한 바다를 보러 갈 수 있습니다. 답답할 때 언제든 바다를 보러 갈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힐링 포인트입니다. 주변 입지를 보면 경주, 부산, 포항, 밀양, 청도 같은 주요 도시들이 모두 근처에 포진해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요 시간을 보면 경주까지는 경주역 기준 23km로 자차 25분 소요됩니다. 부산까지는 기장군청 기준 53km로 자차 45분 소요됩니다. 포항까지는 포항시청 기준 58km로 자차 53분 소요됩니다. 밀양까지는 밀양시청 기준 63km로 자차 53분 소요됩니다. 청도까지는 청도군청 기준 76km로 자차 1시간 4분 소요됩니다. 즉, 반경 1시간 이내에 웬만한 대도시와 유명 관광지를 모두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1호입니다. 감정가는 5억 5,992만 2,84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땅 평당 가격은 170만 5,793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 평당 가격은 538만 1,842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2억 7,436만 2천원이며 보증금은 2,743만 6,2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울산광역시 울주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194.508평이며 건물 평수는 제시외 건물 포함 43.493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8년 4월 30일이며 매각일자는 2026년 1월 9일 금요일에 울산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이 집은 감정가 5억 원대에서 시작해 지금은 절반 수준인 2억 원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경매 시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가격대이긴 하지만 1층과 2층이 각각 20평대로 넉넉하게 설계되어 실 사용 면적이 40평이 넘는다는 점은 생활하기에 분명 큰 매력입니다. 단순히 건물만 큰 것이 아니라 직접 소소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텃밭 공간과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활동하기 좋은 잔디 마당까지 갖추고 있어 전원 생활의 기본 요소들은 잘 갖춰진 집입니다. 사용된 자재 또한 화강암과 기와를 사용하여 튼튼하게 지어졌고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전반적인 관리 상태가 양호합니다. 다만 거실 방향이 북동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일조량에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아쉬운 대목일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실 방향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가격대의 넓은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차로 1시간 내외면 바다를 보러 가거나 인근 대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도 있으니 가격과 구조, 그리고 방향 같은 개별적인 취향을 잘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2억 원대라는 예산 안에서 넓은 평수의 2층 전원주택을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채광이나 주변 분위기를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